내 어린 시절은 경기도 어느 작은 도시의 허름한 아파트 단지에서 시작되었어요. 그곳은 지은 지 30년도 훌쩍 넘은 낡은 5층짜리 아파트였죠. 우리 집은 그 중에서도 꼭대기 층 5층이었거든요. 19평 남짓한 공간에 방 두 칸이 전부인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였네요. 하지만 어린 나에게 5층은 마치 험난한 산처럼 느껴졌어요. 엘리베이터 같은 건 당연히 없었고 숨을 헐떡이며 한 층 한 층 올라야 하는 가파른 계단은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저에게 늘 커다란 숙제와도 같았죠. 특히 여름의 눅진한 공기 속에서 혹은 겨울의 차가운 콘크리트 바람을 맞으며 오르는 길은 8살, 9살의 어린 저에게는 정말이지 버겁기만 하더라고요. 그 힘든 계단을 오르내리기 싫었던 저는 자연스레 집 안에 틀어박히는 시간이 많았어요.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와서 문단속을 하고 좁은 방구석에 앉아 만화책을 읽거나 낡은 게임기를 붙들고 씨름하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친구들과 밖에서 뛰어노는 것보다 좁지만 저에게는 익숙하고 편안했던 제 공간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좋았죠. 덕분에 저는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내성적이고 조용한 편이었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아는 얼굴은 손에 꼽을 정도였고 그나마도 같은 라인에 사는 아이들과 어쩌다 계단에서 마주치는 게 전부였네요. 저의 세상은 참 좁고 외부와 단절된 느낌이었답니다. 그런 저의 좁은 세상에 한 줄기 햇살처럼, 아니 어쩌면 짙은 안개 속에서 호련히 피어난 신비로운 꽃처럼 다가온 존재가 있었어요. 바로 옆집에 살던 옥순 아줌마였죠. 당시 우리 엄마는 30 후반이셨는데 옥순 아줌마는 엄마보다 5살이 어리다고 하셨어요. 30 초반쯤 되었을 나이였을까요? 어린 저에게는 그 나이를 정확히 가늠하기는 어려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녀의 얼굴은 정말이지 예뻤다는 거예요. 그냥 예쁘장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들보다도 더 고왔고 잡지 속 모델들보다도 훨씬 생기가 넘치더라고요. 쌍꺼풀 진 커다란 눈에 오뚝 솟은 코, 도톰하고 매혹적인 입술은 언제 봐도 시선을 뗄 수 없게 만들었죠. 웃을 때는 눈꼬리가 살짝 휘어지면서 아이처럼 해맑은 미소를 지었고 아무 표정이 없을 때는 또 어딘가 아련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더라고요.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강한 끌림이었고 아줌마를 볼 때마다 이유 없이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이었죠. 아줌마가 원피스 같은 걸 입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면 어린 저는 괜히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얼굴을 붉히곤 했답니다. 등 뒤에서 보이는 아줌마의 모습에 얼마나 두근거렸는지 몰라요. 그 모습이 제게는 아주 야릇하고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네요. 옥순 아줌마네 집은 이상하게도 늘 조용했어요. 아줌마의 남편분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었죠. 가끔 엄마와 아줌마가 마주 서서 이야기 나눌 때 엄마가 아이고 서방은 또 출장 갔나 봐. 얼굴 보기 힘들다 라고 묻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죠. 그때마다 옥순 아줌마는 씁쓸하게 웃으며 네, 주말 부부라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밤늦게 잠깐 들렀다가 새벽에 다시 나가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말 부부라고는 들었지만 정말로 주말에도 남편의 모습은 아파트 안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거든요. 다른 집 아빠들은 주말이면 차를 닦거나 아이들과 공을 차거나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라도 볼 수 있었는데 옥순 아줌마네 집은 늘 고요했네요. 그 미스터리함은 어린 제게 옥순 아줌마를 더 신비롭고 어딘가 외로운 존재로 만들었어요. 괜히 혼자 있을 아줌마를 상상하기도 했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서였을까. 아줌마는 가끔 우리 집에 떡이나 반찬 같은 걸 가져다 주시곤 했어요. 제가 계단을 오르느라 헉헉거리고 있으면 먼저 말을 걸어주시기도 했죠. 창식아, 학교 다녀왔니? 힘들어 죽겠지. 아이고, 5층까지 오려면
얼마나 힘드니. 그녀의 목소리는 또 어떻고요. 나긋나긋하고 부드러운데 웃음기 섞인 그 음성은 듣는 사람의 귀를 간지럽히는 것 같았답니다. 아줌마가 저를 부를 때마다 저는 이름 뒤에 따라오는 아라는 호칭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아줌마가 제 이름을 불러주면 그 순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귀여운 아이가 된 것 같았죠. 그 작은 관심과 다정함이 어린 저에게는 너무나 크게 다가왔네요. 아줌마 가까이 가면 나는 그 향긋한 냄새도 좋았고요. 그렇게 저는 초등학교를 거쳐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갈 때까지 옥순 아줌마를 몰래 흠모하며 짝사랑했어요. 사춘기 시절 외모에 눈을 뜨고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폭발할 무렵 저의 모든 야릇한 환상과 로망은 옥순 아줌마에게 집중되었죠. 그녀의 매끈한 몸매와 어딘가 요염한 분위기, 그리고 늘 외로워 보였던 그 눈빛은 밤늦도록 잠을 못 이루게 만들었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옥순 아줌마 생각뿐이었어요. 계단을 오르다 아줌마와 마주쳤을 때, 짧은 대화를 나눴을 때, 심지어는 그저 멀리서 그녀의 모습을 보기만 했을 때조차 제 심장은 통제 불가능하게 쿵쾅거렸죠. 괜히 아줌마를 보려고 일부러 아파트 복도를 서성이기도 했고요. 아줌마가 계단을 오르내리는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뛰었어요. 특히 여름밤 열린 창문 너머로 어렴풋이 들려오는 옆집 소음이나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며 그 안에 옥순 아줌마가 혼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지곤 했네요. 그녀가 혼자 있을 거라는 생각, 그 미스터리한 남편은 왜 항상 없을까 하는 궁금증, 그리고 언젠가 제가 훌쩍 커서 그녀를 지켜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린 시절의 순진한 상상까지. 옥순 아줌마는 저의 성장기 내내 가장 은밀하고 뜨거운 비밀이었어요. 그녀는 저의 첫사랑이었고 동시에 알 수 없는 어른의 세계에 대한 동경이었죠. 비록 단 한 번도 저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적은 없었지만 저의 어린 시절은 옥순 아줌마라는 이름과 그녀에 대한 야릇한 상상으로 가득 차 있었죠. 혼자 밤에 아줌마를 생각하며 얼굴을 붉히던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고등학교 졸업 후 저는 서울의 대학으로 진학하게 되었고 자연스레 서울로 이사를 가면서 옥순 아줌마와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서울살이는 경기도 작은 도시의 아파트 단지와는 전혀 다른 세계였어요. 사람들은 훨씬 많았고 모두 바쁘게 정신없이 움직이더라고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대학이라는 자유로운 분위기는 저를 빠르게 변화시켰답니다. 어릴 적 내 성적이었던 수줍음은 점차 사라졌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관계를 맺는 법을 배웠어요. 미팅과 동아리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당연히 이성과의 관계도 자연스러워졌죠. 시간은 정말 무서운 속도로 흘렀네요. 대학 생활은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고 군대에 입대하여 낯선 환경에서 남자들과 부대끼며 또 다른 종류의 사회성을 배웠습니다. 20대 초반에 저는 그렇게 세상 밖으로 던져져 타도에 휩쓸리듯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군 전역 후 다시 복학하여 대학을 마쳤어요. 그리고 28이 되었을 때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답니다. 집 근처의 작은 마을 금고에 취직하게 된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죠. 크고 번듯한 시중은행은 아니었지만 나름 안정적인 직장이었고 사람들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일하는 업무는 제 적성에 꽤 잘 맞았어요. 처음에는 창구 업무를 보며 돈을 세고 입출금하는 단순한 일을 했거든요. 고객들의 얼굴을 익히고 그들의 소소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나름 재미있었답니다. 몇 년의 시간이 더 흘렀어요. 30을 넘어 32살이 되었을 때 저는 은행 내에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죠. 대출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사람들의 삶의 가장 현실적인 단면을 마주하는 일이었어요. 집을 사려는 사람, 사업 자금이 절실한 사람, 급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 각자 절박하거나 희망에 찬 사연을 가지고
은행 문을 두드렸죠. 그들의 신용 상태를 평가하고 자금 계획을 듣고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은 인간 군상의 복잡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동시에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좌우하고 때로는 비참하게 만드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답니다. 그 속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죠. 사회생활을 하면서 저의 연애관은 더욱 확고해졌어요. 솔직히 말해 저는 여자를 꽤 밝히는 편이었죠. 굳이 숨기지 않고 저의 본능과 욕망에 솔직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외모나 조건을 심하게 따지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딱히 가리지도 않고 오는 여자 안 말리고 가는 여자 안 잡는다는 식의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어쩌면 어릴 적 옥순 아줌마에게 느꼈던 손에 닿지 않는 아름다움에 대한 막연한 갈증이 무의식적으로 저의 연애 스타일에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르겠네요.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에 대한 동경이 현실에서는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관계에 대한 반발 심리로 나타났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저의 태도 덕분에 꽤 많은 연애 경험을 쌓을 수 있었어요. 짧게 스쳐 지나간 인연도 있었고 몇 달간 깊이 만났던 사람들도 있었죠.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직업, 다양한 성격의 여자들을 만나면서 저는 인간관계, 특히 성 간의 관계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경험이 쌓일수록 저의 취향도 점점 남달라졌거든요. 또래와의 연애는 어느 순간부터 시시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예측 가능하고 너무 평범했죠. 저는 좀 더 특별하고 좀 더 자극적이고 저를 흥분시키는 관계를 원했답니다. 그래서인지 아예 20살 초반의 풋풋하고 순수한 여자들이나 아니면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연상녀를 만나는 것을 즐기게 되었어요. 20살 초반의 여자들에게서는 제가 이미 잃어버린 젊음의 에너지와 세상을 알아가는 신선함을 느낄 수 있었죠. 그들은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더라고요. 반대로 나이가 많은 연상녀에게서는 안정감과 노련함을 발견했어요.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여유와 깊이, 그리고 어른 여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관능적인 분위기는 저를 매료시켰답니다. 그들은 저를 편안하게 해주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가이드 같았죠. 제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무언가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은행에서 대출 업무를 보던 어느 오후였어요.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밀려드는 서류와 상담 요청에 파묻혀 있었죠. 대출 창구는 늘 바빴고 정말 다양한 얼굴의 고객들이 각자의 사정을 안고 찾아오더라고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음 상담 손님을 부르려고 번호표를 확인하는 순간 눈앞에 서 있는 여자는 무려 18년 만에 보는 옥순 아줌마였거든요. 세월의 흐름은 그녀를 완전히 비켜가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눈부시게 아름다웠어요. 어린 시절 기억 속의 풋풋함 대신 나이가 주름 익은 성숙함과 은은한 우아함이 더해져 있더라고요. 오뚝한 콧날과 도톰한 입술, 그리고 깊어진 눈매는 여전히 매혹적이었죠. 다만 그 눈빛에는 어린 시절에는 보지 못했던 삶의 무게 같은 것이 아련하게 배어 있었네요. 서류 봉투를 내려놓으려던 그녀가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요. 어머, 창식아, 너 창식이 맞니? 예상치 못한 반응에 저도 모르게 활짝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아줌마, 저 맞아요. 창식이. 어머 세상에, 우리 창식이. 어릴 때 그 꼬맹이가 이렇게 컸어.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그렇죠. 완전 상남자 다 됐죠. 저는 괜히 어깨를 으쓱이며 너스레를 떨었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제 말에 호호 웃었어요. 세월이 흘렀음에도 변함없는 그녀의 미소에 어린 시절 아줌마를 볼 때 느꼈던 그 야릇한 감정들이 본물처럼 터져 나올 뻔했죠. 심장이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잠시 동안 우리는 대출 상담이라는 본분을 잊고 과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지냈는지, 이사는 언제 갔는지, 엄마 아빠는 잘 계시는지. 옥순 아줌마는
여전히 다정하고 따뜻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대화 도중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창씨가 나 이혼했어. 담담하게 던진 그녀의 말에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늘 남편의 부재가 미스터리했던 그녀였기에 이혼이라는 단어가 주는 충격은 생각보다 컸거든요. 혼자 지낸 지는 꽤 됐어. 저는 뭐라고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할지 몰라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덤덤하더라고요. 마치 이미 다 지난 일이라는 듯이요. 이내 우리는 다시 현실로 돌아와 대출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옥순 아줌마가 마을 금고를 찾아온 이유는 치킨오프 창업 자금 대출 때문이었거든요. 그녀는 이미 좋은 자리를 발견하고 가계약을 한 상태였다고 했어요. 하지만 주거래 은행인 일금융권의 대출을 신청했다가 신용 문제로 부결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이미 계약금까지 치른 상태에서 대출이 안 된다는 말을 들으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었대요. 급한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까운 마을 금고까지 찾아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녀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오랜 짝사랑 상대가 눈앞에 나타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니 어린 시절에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저는 그녀의 대출 서류를 꼼꼼히 살폈어요. 솔직히 일금융권에서 부결될 정도면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분명했거든요. 신용등급도 높지 않았고 담보도 충분치 않았습니다. 마을금고의 규정상 대출 승인이 쉽지 않은 케이스였죠. 하지만 저는 그녀를 돕고 싶었어요. 어릴 적 저에게 아름다운 환상을 심어주었던 그녀가 이제는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저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게 저에게는 그녀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강한 예감이 들었죠. 이걸 놓치면 안 된다고요. 저는 규정의 틈새를 찾기 시작했어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싶었죠. 소득 증빙을 최대한 유리하게 해석하고 추가 담보 가능성을 타진하고 상위 결제권자에게 직접 상황을 설명하며 설득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서류를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면 아줌마 대출을 통과시킬 수 있을까 머리를 굴렸죠. 쉬운 과정은 아니었어요. 몇 번의 반려 위기도 있었고 추가 서류를 요구하며 그녀를 번거롭게 하기도 했죠. 아줌마는 제 요구에 귀찮아하는 내색 없이 묵묵히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은행의 요구에 협조해 주시더라고요. 그녀의 눈빛에는 간절함과 동시에 사업 성공에 대한 강한 의지가 비치고 있었답니다. 그 모습이 참 대단해 보이고 더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졌어요. 며칠간의 긴장감 넘치는 과정을 거쳐 마침내 대출이 승인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결제 도장을 찍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는 곧바로 옥순 아줌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줌마 대출 승인 났어요. 가게 문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기쁨에 찬 탄성이 들려왔습니다. 어머, 정말. 아이고 세상에. 창씨가 정말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고 눈물이 살짝 배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뿌듯함과 동시에 묘한 설렘을 느꼈답니다. 어린 시절 감히 상상도 못했던 동경했던 그녀에게 어른이 되어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들뜨게 했거든요. 대출이 실행되고 옥순 아줌마는 무사히 치킨오프 가게를 오픈할 수 있었습니다. 개업날 저는 작은 화분 하나를 들고 가게를 찾아가 봤어요. 옥순이네 치킨오프라는 정겨운 간판이 눈에 들어왔죠. 가게 안에서 분주하게 손님들을 받고 있는 옥순 아줌마의 모습은 활기차 보이고 전보다 훨씬 생기 넘치는 느낌이었어요. 그녀는 저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직감했죠. 우리의 재회는 단순한 우연이나 과거의 회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요. 그녀는 다시 저의 현실 속으로 성큼 걸어 들어왔고 저는 그녀에게 다시 한번 깊이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답니다. 어릴 적 그 야릇하고 강렬한 끌림이 다시 시작된 거죠. 옥순 아줌마의 치킨오프 가게가 문을
연후 저는 일부러 그곳을 자주 찾게 되었어요. 공식적으로는 대출 고객에 대한 관리 차원이라고 스스로에게 변명했지만 저의 진짜 마음은 그게 아니었죠. 18년 만에 재회한 그녀에게서 저는 여전히, 아니 어쩌면 어린 시절보다 더 강력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어린 시절 저를 잠 못 이루게 했던 그 아름다움은 그대로였고 여기에 삶의 연륜이 더해져 더욱 깊고 농익은 매혹적인 분위기를 풍기더라고요. 이혼 후 혼자 지낸다는 사실은 어린 시절의 짝사랑 상대가 이제는 현실적인 연애 상대로 다가올 수 있다는 강한 희망을 품게 했거든요. 이제는 제가 충분히 어른이 되었잖아요. 은행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혹은 주말 저녁에 특별한 약속이 없을 때면 저는 자연스럽게 옥순이네 치킨 오프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손님으로 가서 치킨에 맥주를 시키고 가게 분위기를 살피는 척 했어요. 옥순 아줌마는 바쁜 와중에도 저를 보면 정말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창씨가 왔어. 편하게 앉아. 그녀는 더 이상 딱딱한 아줌마 호칭 대신 제 이름을 편하게 불렀고 저는 그 작은 변화가 무척이나 좋았죠. 마치 우리가 어릴 때처럼 편안해진 느낌이었거든요.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죠. 몇 번 가게를 찾고 나니 그녀와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겼어요.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다 되어서 손님이 없을 때 혹은 가게가 한가한 오후 시간에 찾아가면 그녀와 테이블에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죠. 우리는 어린 시절 아파트 이야기부터 서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녀는 사업 이야기, 장사 이야기, 그리고 혼자서 가게를 꾸려나가는 어려움과 보람에 대해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이고 강인하게 살아가는 그녀의 모습에 감탄했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여자가 겪어온 삶의 무게가 느껴졌지만 동시에 그런 아픔을 딛고 일어선 그녀가 더 대단해 보였어요. 그러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가게 문 닫을 때까지 아줌마랑 같이 맥주 마시면서 이야기하다가 아줌마가 자기 옛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아주 충격적이고 믿기 힘든 이야기였죠. 아줌마가 중견기업 회장의 작은 마누라, 그러니까 첩으로 10년 넘게 살아왔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정말이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아, 그래서 어린 시절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그 미스터리한 남편의 부재가 설명됐죠. 늘 어딘가 외로워 보였던 그녀의 눈빛, 그리고 어린 저에게도 느껴졌던 그 복잡하고 신비로운 분위기가 그런 삶 때문이었구나.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죠. 그녀의 눈부신 아름다움 뒤에 그런 복잡하고 어두운 그림자가 숨어 있었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아줌마라는 사람이 겪어온 삶의 무게와 아픔을 알게 되면서 저는 그녀가 단순한 예쁜 아줌마가 아니라 삶의 깊은 고통을 겪어내고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대단한 여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오히려 그런 그녀에게서 더 강한 끌림과 야릇한 욕망이 동시에 느껴졌답니다. 그녀는 제게 더욱 입체적이고 제 마음을 사로잡는 존재가 되었죠. 옥순 아줌마의 과거를 알게 된 후 우리는 더욱 자주 만났어요. 이제는 치킨오프 가게 구석이 아니라 사적인 만남을 가졌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하거나 한적한 곳으로 드라이브를 가거나 조용한 술집에서 단둘이 술잔을 기울였죠. 그녀는 제 앞에서 조금씩 마음을 열어줬고 저는 그런 그녀의 변화를 느끼며 설레는 동시에 이제는 정말 고백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제 안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아줌마에 대한 짝사랑과 성인이 되어 그녀에게 다시 느낀 강렬한 끌림이 뒤섞여 폭발할 지경이었거든요.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 연륜에서 묻어나는 지혜와 여유, 그리고 과거의 상처를 딛고 홀로 서기 위해 애쓰는 강인함까지 그녀의 모든 면이 저를 미치도록 매료시켰죠. 특히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된 복잡한 과거는 그녀를 단순한 이상형이 아니라 제 삶에 꼭 들어와야 할 사람처럼 느끼게 만들더라고요. 단순히 예쁜 아줌마가 아니라 삶의 깊은 고통을 겪어내고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 둘도 없을 대단한 여인으로서 그녀에게 강하게 끌렸답니다. 늦은 밤 조용한 술집 구석 테이블에 앉아 우리는 맥주잔을 비워가고 있었어요. 가게 일과 대출 문제로 지쳐 보였던 그녀는 술 기운에 얼굴이 살짝 붉어져 있었죠. 그 모습이 또 그렇게 야릇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억누르고 있던 감정을 더 이상 단 1초도 참을 수 없다고 느꼈어요. 지금 이 순간 이 여자에게 제 진심을 말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죠. 망설임 끝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줌마. 그녀는 살짝 놀란 듯 저를 바라봤죠. 응? 창씨가 왜 그래? 표정이 진지하네. 저 아줌마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주 진지하고 솔직한 이야기예요. 저는 잔에 남은 맥주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손끝이 저릿했어요. 수십 년간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감정을 이제 와서야 세상 밖으로 꺼내는 순간이었죠. 어릴 때부터 아줌마를 좋아했어요. 그녀의 눈이 엄청 커지더군요. 정말 예상치 못했던 고백이었을 거예요. 옆집에 살던 아줌마가 아니라 한 여자로서, 예쁜 여인으로서 아줌마를 동경했어요. 계단 오르내릴 때 몰래 아줌마 보려고 일부러 기다린 적도 많고 밤마다 아줌마 생각에 잠 설친 적도 셀 수 없이 많아요. 사춘기 때는 아줌마 사진이라도 몰래 찍고 싶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까지 했었다니까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목이 탔지만 멈추지 않았죠. 저의 솔직한 고백에 그녀는 얼굴을 더욱 붉히더군요. 당황스러워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감동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녀의 눈가가 살짝 촉촉해지는 것 같기도 했고요. 성인이 돼서도 아줌마를 완전히 잊지 않았어요. 그냥 어린 시절의 아련한 추억이라고만 생각했죠. 근데 다시 만났을 때 은행에서 아줌마를 보는 순간 첫눈에 알아봤고 다시 만난 아줌마는 어린 시절 제 기억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고 멋진 여자였어요. 아줌마를 다시 만나고 어릴 때 아줌마에게 느꼈던 그 특별한 감정이 더 강렬하게 다시 살아났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그녀는 놀란 듯 살짝 움찔했지만 손을 빼지는 않더군요. 그녀의 손은 제 상상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웠답니다. 아줌마가 이혼하고 혼자 지낸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 솔직히 기뻤어요. 아, 이제 나에게도 아줌마에게 다가갈 기회가 올 수 있겠구나 싶었죠. 대출 도와드리면서 아줌마를 더 가까이서 보게 됐고 혼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존경심도 생겼어요. 과거 이야기까지 다 들으니까 아줌마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깊은 사람인지 더 깊이 알게 되었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아줌마, 저랑 진지하게 만나주세요. 연애하고 싶습니다. 아줌마를 사랑하고 싶어요. 저의 고백을 들은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은 저에게는 정말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죠.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놀라움, 당황스러움, 그리고 약간의 슬픔, 그리고 어딘가 깊은 고민까지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녀는 제 손을 놓지 않은 채 나지막이 말하더군요. 창씨가 고마워. 그렇게 생각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녀는 제 나이를 물었고 저는 32이라고 답했어요. 그녀는 자신은 40이 훨씬 넘었다고 말했죠. 무려 20살 가까이 차이가 나는 나이였어요. 창씨가 너 아줌마 감당할 수 있겠니?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그 질문에는 깊은 고민과 그리고 과거의 상처로 인한 불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아줌마라는 단어는 단순히 나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것은 그녀의 과거, 그녀의 상처, 그녀의 삶의 무게, 그리고 그녀가 겪어온 모든 풍파를 함축하는 단어였거든요. 나이 차이,
사회적인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첩으로 살았던 과거까지, 그 모든 것을 제가 과연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진심으로 묻는 질문이었답니다. 그녀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그녀에게 느꼈던 강렬한 감정, 성인이 되어 자신 만난 후 그녀에게서 발견한 매력, 그리고 그녀의 과거를 알고 나서 오히려 더 깊어진 이해와 끌림까지,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를 지켜주고 그녀와 함께하고 싶은 충분하고 강력한 이유가 되었거든요. 그럼요, 아줌마. 감당하고 말고요. 세상에 제가 감당 못할 여자는 없는 거려. 저의 대답에 그녀는 의외라는 듯 눈썹을 살짝 올리더군요. 그리고 이내 푸앗하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어린 시절 제가 들었던 청량하고 듣기 좋은 그 웃음소리였죠. 그 웃음소리를 다시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아이고, 우리 창식이 자신감 하나는 끝내주네. 그럼요, 아줌마. 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만나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그녀는 웃음을 멈추고 저를 지그시 바라보더군요.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불안함이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거치고 따뜻하고 깊은 빛이 감돌았죠. 그리고 그녀의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답니다. 아,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제 위험한 고백은 그녀의 닫혔던 마음을 열었고, 그녀의 질문은 제가 그녀를 얼마나 진심으로 원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답니다. 그 고백은 우리 사이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짜릿한 신호탄이 되었죠. 저의 대담한 고백과 자신감 넘치는 대답에 옥순 아줌마는 결국 마음을 열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아줌마와 꼬마 사이의 벽을 세우지 않았답니다. 나이 차이와 그녀의 과거라는 무거운 짐 앞에서 망설이기도 했지만 저의 진심과 변함없는, 어쩌면 변태 같기도 한 마음은 그녀를 움직였죠. 그날 밤 이후 우리의 관계는 정말 빠르게 발전했어요. 상상 그 이상으로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치킨오프 가게 구석이나 조용한 술집에서 몰래 만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데이트를 하고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며 연인으로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죠. 그녀는 저를 창식아라고 부르는 대신 때로는 장난스럽게, 때로는 진심을 담아 자기야, 여보, 그리고 서방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 같았지만 아줌마가 그런 애교 섞인 호칭을, 특히 서방님이라고 불러준다는 게 저를 단순한 연애 상대를 넘어선 자신의 삶에 깊숙이 들어온 사람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임을 알았기에 가슴이 벅차오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짜릿한 기분이 들었답니다. 어린 시절 제가 야릇하게 상상했던 옆집 아줌마가 이제 저를 서방님이라고 불러주며 제 곁에 있다는 게 정말이지 꿈만 같았죠. 저 역시 그녀를 옥순 씨라고 부르며 아줌마라는 호칭 대신 연인에게 어울리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우리의 연애는 세상의 시선에서 완벽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죠. 10살 넘는 나이 차이, 그리고 옥순 씨의 알려진 과거. 분명 우리의 관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았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만 집중했어요. 옥순 씨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고, 저는 그런 그녀의 용기와 솔직함에 더 반했죠. 그녀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고 과거 때문에 힘들어할 때마다 옆에서 꼭 안아주고 보듬어 주는 것이 이제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동시에 저는 그녀에게서 제가 젊은 여자들에게서는 결코 찾을 수 없었던 안정감과 깊이, 그리고 어른 여자 특유의 야릇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삶의 풍파를 겪으며 단단해진 그녀의 내면은 저에게 커다란 매력으로 다가왔죠. 그녀는 저에게 삶의 진짜 의미를 알려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남자로서 저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는지 몰라요. 우리는 평범한 연인들처럼 영화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함께 여행을 떠났어요. 하지만 우리의 만남은
항상 뜨거웠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에게 품었던 막연한 끌림은 현실에서의 관계를 통해 더욱 강렬하게 타올랐죠. 옥순 씨는 나이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노련함과 관능적인 매력으로 저를 완전히 압도하더라고요. 그녀는 제가 경험했던 어떤 여자들보다도 솔직하고 열정적이었어요. 그녀와의 시간은 늘 새롭고 짜릿하고 흥미진진했으며 저는 그녀에게 깊이 그리고 미치도록 빠져들었죠. 그녀는 저에게 기대는 법을 배웠고 저는 그런 그녀를 지켜주는 것에 큰 기쁨을 느꼈어요. 마치 어린 시절 제가 상상했던 것처럼요. 대출 업무를 통해 얻은 금융 지식은 그녀의 가게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도 했죠. 회계 처리부터 자금 관리까지 그녀가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 조언해주고 함께 해결해 나갔거든요. 그녀는 저의 도움에 진심으로 고마워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녀와의 관계가 단순한 연애를 넘어선 깊은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느꼈답니다. 저 없이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도록 더 잘해주고 싶었어요. 물론 우리의 관계가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옥순 씨는 때때로 과거의 상처 때문에 불현듯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녀를 다독였죠. 마을 금고 대출 창구에서 시작된 우리의 재회는 어린 시절의 짝사랑이 현실이 되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짜릿한 경험이었어요. 옥순 아줌마는 더 이상 멀리서 바라보던 신비로운 여인이 아니었죠. 이제는 제 곁에서 함께 웃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미래를 꿈꾸는 저의 전부인 연인이었답니다. 그녀는 저를 서방님이라 부르며 저의 존재를 온전히 인정해 주었고 저는 옥순 씨를 통해 삶의 깊이와 진정한 사랑 그리고 어른 여자의 매력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배워가고 있었어요. 우리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아무도 몰랐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도 아줌마의 과거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확실하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서로에게 충실했고 서로에게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뜨거운 행복을 찾았죠. 어린 시절 5층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며 숨죽여 흠모했던 그녀와 30 넘어 마을 금고 대출 창구에서 운명처럼 재회한 그녀가 이제는 저의 옥순 씨가 되어 제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의 삶은 더없이 풍요롭고 짜릿해졌답니다. 옥순 씨와 저는 어쩌면 금기를 넘어선 관계 속에서 우리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이어가며 뜨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불확실함 속에서도 서로에게 가장 소중하고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별한 사랑의 방식이었죠. 그리고 저는 저의 옥순 씨와 함께 걸어갈 앞으로의 날들이 매일매일 더 기대된답니다.